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의 윤유라입니다. 우리 몸에 흔히 돌이 생긴다고 말하는 요로결석이라는 질환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계절과 날씨, 온도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질환이지만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철에 이 요로결석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섭취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요로결석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좋은가정의학과의 김흥수 원장님 모시고 여름철 급증하는 질환인 요로결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로결석이 그 소변이 통하는 길에 결석이 생긴다는 뜻 맞죠? 왜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걸까요? 요로결석이란 요로 즉 소변이 만들어져 수송, 저장, 배설되는 길에 돌이 생긴 것입니다. 네. 요로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기는 곳에 따라서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이 있습니다. 네. 흔히 담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석은 쓸개인 담낭, 간 및 담관에 돌이 생기는 것이고 요로결석은 요로에 생기는 것입니다. 소변의 칼슘 및 염분 종류인 인산염, 인산마그네슘 암모늄염, 요산, 수산염 등이 고체로 쉽게 분리될 수 있을 만큼 다량 용해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구성 성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균형을 잃게 되면은 염분의 결정체가 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요로결석이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심한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거나 혈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요로결석이요. 여름철에 유독 또 발병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작용했을 때 쉽게 잘 생기는 건지 여기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로결석은 요로 감염에 의해서 두 번째로 비뇨기과에서 흔한 질환입니다. 아, 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배나 3배 이상 발생 위험성이 높고요. 네. 30대에서 50대의 중년층에서 잘 발생합니다.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부모 중에 있었던 경우에는 나중에 자녀가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여름에 요로결석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높은 온도, 햇빛 노출 증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소변량이 감소하고 소변이 농축되어 요로결석이 잘 생깁니다. 햇빛에 많은 노출로 자외선 주사가 늘어나면은 비타민 D 형성이 증가돼서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출되고요. 쉽게 그럼 결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수분 섭취의 감소는 요로결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수분의 섭취가 감소되면은 요로결석이 소변에 머무른 시간이 길어져 돌 형성이 증가가 됩니다. 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높은 온도의 환경에 일하는 직업에서도 요로결석이 늘어납니다. 네. 동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도 요즘 칼슘, 수산,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켜서 요로결석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백내장 치료제나 위궤양약, 이뇨제 등을 단기간 복용하게 되면 결석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풍이나 당뇨병, 칼슘 대상 이상을 나타내는 질환인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다발성 골수증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 밖에 요로 감염이 있거나 오래 누워있는 환자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력이 또 있는 질환이고요. 여성보다는 남성, 그중에서도 좀 중년층의 남성들에게 그렇습니다. 많이 발병이 되고 있군요. 예. 그런데 보통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좀 심해지고 나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뭐 듣기로는 통증이 뭐 3통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하죠.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기 전에 병원에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또 요로결석을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요로결석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결석의 크기나 위치나 요로 폐쇄계 정도, 감염 등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네. 요로결석은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이 주된 증상이고요. 통증이 칼로 찌르도 매우 심하고 일반적인 진통제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통증은 갑자기 나타나서 수십 분, 수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진 후에 또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남성의 경우는 통증이 하복부, 고환 음낭으로 여성의 경우 음부까지 뻗어나기도 합니다. 결석이 방광 근처까지 내려와 위치하는 데에는 빈뇨 등의 방광 자극 증상도 발생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동반됩니다. 요로결석이 요로를 긁어서 상처가 나게 되면 혈뇨도 동반을 낼 수 있고요. 환자의 90%에서 확인됩니다. 네. 육안으로 보였을 때 소변이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소변 검사를 통한 현미경적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로 감염 동반 시에는 고열이나 오한을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 요로 촬영으로 신장, 요관, 방광부를 찍어서 결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뼈에 가리거나 몸속에 석회화 등 구조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초음파나
배설성 요로 조영술 CT 촬영을 시행해서 확인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통증이 나타났다거나 예. 아니면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그 소변색에 그 예, 빨간색이 그렇죠. 비친다거나라고 예,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 우리가 그 비타민 보조제나 예, 예. 감기약 같은 거를 섭취를 예, 예. 했을 때 예. 소변색이 약간 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예. 비타민이나 뭐 감기약이 예. 어떤 요로결석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예. 들어요. 어떨까요? 예, 예.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ml 이상 먹는 남성에서 신장 결석이 발생 확률이 2배 정도 증가됐다는 연구 결과가 네. 있습니다. 네. 섭취한 비타민 C가 간에서 요로결석 성분의 일종인 수산염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걸 소변으로 나오면서 요로결석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감기약은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요로결석의 자연적인 배출을 돕기 위해서는 뭐 줄넘기를 많이 하면 된다. 예. 뭐 또 맥주를 또 많이 마시면 예, 도움이 된다. 이런 또 속설들도 예, 예, 있는데요. 예. 이거는 예. 사실일까요? 예, 자연 배출의 가능성이 있는 3일 이하의 작은 요로결석인 경우에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많은 물을 마시고 네. 줄넘기 하는 등의 보존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맥주를 많이 마시는 것은 맥주 자체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자주 걷기나 조깅, 자전거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로결석으로 고통받은 분들이 한결같이 뭐 다시는 절대 예, 겪고 예. 싶지 않은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석하게도 예, 또 예. 재발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예, 참 안타까운데요. 네. 요로결석은 10년 내에 50%의 환자에서 재발하는 질환입니다. 반이요. 예, 네. 그래서 요로결석 환자는 식이조복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네. 요로결석의 합병증으로는 결석에 의해서 요관이나 신장이 폐색이 되는 경우에는 신장으로부터 소변의 흐름이 막혀서 신장에 물이 차는 수신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수신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요로 감염이 동반이 되면 신우신염이나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식이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예. 발병이나 뭐 재발을 예.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 노력을 하면 아, 될까요? 예.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되게 권장합니다. 네.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염분 네.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염분 과다 섭취는 소변에 칼륨 성분이 많아지고 구연산의 배설을 감소시킵니다. 소변에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나타나는 고산 요증도 요로결석의 위험 인자이므로 수산화나트륨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수산화나트륨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서는 시금치, 땅콩, 홍차, 양배추, 파, 부추, 딸기, 당근 등이 있습니다. 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제한해야 하는데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 생선 등이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 환자에서의 칼슘 섭취 제한은 오히려 요로결석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한을 꼭 시키지는 않고요. 그러나 칼슘 약제는 결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며 피해야 합니다. 구연산은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구연산 함유 식품의 섭취는 늘려야 합니다. 오렌지, 자몽, 귤, 그레이프 프루트 등의 과일과 주스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대한비뇨기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요로결석을 경험하는 환자가 10%라고 합니다. 또 한 번 걸린 후에 10년 내에 재발률 또한 50% 정도로 매우 높은데요. 그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죠. 앞서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하셔서 혹시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